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화신전공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에 들어갈 한국 부품 공급망을 찾고 있고 화신전공이 그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신전공을 볼 때 아틀라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로봇 계약이 나오기도 전에 본업 실적이 이미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신전공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있죠. 하나는 이미 숫자로 확인된 자동차 부품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로봇 사업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겠죠. 화신전공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샤시 부품, 정밀 가공 부품, 보수용 부품을 만들고 원소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반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 가운데 자동차 부품이 약 1,580억 정도, 전체의 70%를 넘게 차지합니다. 원소재 가공 사업은 649억, 약 29% 정도 비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회사 실적을 만드는 본체는 여전히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컨트롤암, 크로스멤버, 정밀 가공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특히 화신전공이 공을 들인 분야가 자동차 경량화입니다. 화신전공은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경량 샤시 부품을 개발해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로어암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EV3, EV9, GV70 전기차 등 적용차종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차가 가벼워지면 같은 배터리를 가지고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휴머노이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배터리를 몸 안에 넣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몸체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운용 시간이 짧아지고 관절과 모터에도 더 큰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같은 로봇에서도 경량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화신전공이 갑자기 우리 이제 로봇 회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이미 하던 기술이 로봇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화신전공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229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1,868억이었는데 19% 정도 늘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3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24억으로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더 재밌는 건 화신전공의 지난해 1년 전체 영업이익이 118억이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224억을 벌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의 거의 2배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벌어놓은 거죠. 이건 아틀라스 계약 기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1분기 화신전공의 영업이익은 122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558% 증가했어요. 당시에는 한 분기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 보고가 나오면서 2분기 숫자까지 확인이 됐죠. 2분기 매출은 1,015억, 영업이익은 103억입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54억이었으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결국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2분기도 100억을 넘길 수 있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실제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다 보면 매출은 아직 거의 없는데 어떤 회사랑 협력할 수 있다, 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신전공은 좀 다르죠. 지금 로봇 매출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 자동차 사업에서는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을 넘겼고 현금성 자산도 6월 말 기준 400억을 넘겼습니다. 부채 총계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고 자본 총계는 1,3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화신전공의 지금 투자 논리는 아틀라스가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실적 개선 위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올라온 그런 생태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아틀라스를 연구실에서 보여주는 단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1월 제품형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즉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2026년에 생산되는 물량은 이미 현대차 그룹과 구글 딥마인드 배치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에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부품 분류와 서열 작업부터 시작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 공정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고 했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로봇을 멋있게 걷게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매일 몇 시간씩 일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려면 결국 양산 가능한 부품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7월 미국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2028년까지 연간 최대 3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만 대 전부가 아틀라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신전공이 3만 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뜻도 당연히 아니겠죠. 현대차 그룹이 만들려는 전체 로봇 생산 체제의 규모가 그 정도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몇십 대씩 만드는 연구용 로봇 회사에 머물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로봇도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단계로 가면 필요한 회사도 달라집니다. 프로토타입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보다 가격을 맞추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천 개, 수만 개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공급망 후보로 들어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진이 지난 6월에 화신전공 영천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었죠. 수석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 부품 조달 담당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관계자들이 같이 방문해서 생산 시설과 부품 공급 가능성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이 방문이 화신전공 한 곳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난 2달간 국내 주요 부품사들 대상으로 진행된 공급망 실사의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올해 4분기 중 실제 협력업체 선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6월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화신전공 공장을 방문했다였는데 지금은 국내 공급망 실사를 진행했고 이제 업체 선정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까지 온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화신전공이 아직 아틀라스 부품 공급사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화신전공을 방문했다는 거, 공급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거, 그리고 업계에서 유력 후보 가운데로 거론하고 있다는 정도죠. 실제로 화신전공이 8월 14일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확인해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이름이 잡힌 공급 계약이나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다리 프레임을 화신전공이 만든다, 몸체를 화신전공이 공급한다, 이걸 지금 확정된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는 가능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장 방문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6월 8일부터 화신전공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월 11일에도 장 초반에는 다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결국 그날은 상승폭을 줄이고 4% 정도 오른 마감을 했는데 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면서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도 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투자 주의와 위험 지정 가능성이 공시가 됐습니다. 8월에도 다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능성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건 회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만 시장이 이미 아틀라스 공급 가능성에 상당한 높은 기대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 실제 계약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화신전공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갑자기 로봇 테마를 붙였다는 게 아니죠. 전기차가 커지면서 차량 경량화 기술을 개발했고 그 경량화 정밀 가공 능력이 이제 휴머노이드에서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사업의 수익성까지 좋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00억 이상,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하기 시작했고 현대차 그룹은 28년부터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화신전공이 후보로 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아틀라스 매출까지 이미 발생한 회사처럼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냥 로봇 테마 주니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도 실제 숫자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신전공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사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 공급업체 명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화신전공의 이름이 벤더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쌓아온 경량화와 양산 기술이 처음으로 로봇 매출이라는 숫자로
이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름이 없다면 지금 주가에 붙어 있는 로봇 기대감은 다시 자동차 부품 회사 실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다행히 예전과 다른 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실적 자체가 지금 꽤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신전공은 지금 실적이 없는 회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먼저 좋아진 채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구간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틀라스가 그 다음 성장을 만들어 줄지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서 확인해야 될 차례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화신전공 차트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줄을 두 군데 그려놨죠.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었습니다. 아주 긴 박스였죠.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긴 박스를 이어오다가 오늘 시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이 박스의 상단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매물대를 뛰어넘는 시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할 수 있었던 거죠. 재료적인 힘도 좋았고 뉴스적인 힘도 좋았고 실적 뒷받침도 있었는데 차트의 움직임까지 좋았다. 이게 바로 오늘의 상한가를 만들어낸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적인 이야기와 뉴스, 재료, 그리고 차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들이잖아요. 뉴스와 해석 같은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차트는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의 정석 도서를 준비해뒀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2권 다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